좀 이제 안심이 되세요? 네. 네, 행복하긴 하네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같은 무기력 이슈가 있어도 이렇게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이슈를 그러니까는 일반화하는 거가 좀 위험해요. 일반화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어떤 것이 그런 증상이나 혹은 그런 일들을 만들어내고 작용하게 하는가, 그렇게 보시는 게 그게 중요합니다. 이 얘기는 제가 온라인 수업에서도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일반화시키지 말라는 얘기는 제가 온라인 수업에서도 지난번 온라인 수업에서 했던 것 같아요. 가족 쓰기에서는 일반화를 안 시켜요. 그냥 일반화 시킨다는 건 뭐냐면 본질 차원의 것들은 그거는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건 일반화라는 말이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닌 것 같은데 진동값이 다르네. 그러니까 뭐 부모 자녀 관계에서 이제 그 부모의 자리와 자녀의 자리에서 자녀가 갖는 부모에 대한 태도는 당신은 크시고 저는 작습니다. 당신은 주시고 저는 받습니다. 이런 거는 굉장히 본질적인 생명 질서잖아요. 이 질서란 말이죠. 생명이 유지되는 질서거든요. 근데 이거는 모든 사람한테 적용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죠? 이런 거는 이제 이걸 일반화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모든 사람한테 다 적용을 해요. 생명 질서고 여기에서 다르지 않은 사람이 없거든요. 다 여기 속해요. 우린 다 부모님한테서 태어났으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모든 사람한테 다 적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세우기 언어에서 이제 보여주는 생명 질서에 맞는 기본 태도, 이런 것들을 어떤 교육에 가서든 다 말씀하셔도 거기서 뭐 예외가 없거든요. 네. 무기력이다. 무기력증에 시달리는 경우는 많은데 많잖아요. 저도 어떨 때는 아무것도 하기 싫거든요. 지금은 그러진 않는데 옛날에는 무기력증에 30대에는 거의 무기력증이 엄청 오랫동안 시달렸어요. 그래서 제가 무기력을 안단 말이에요. 제가 무기력에 오랫동안 노출됐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다른 사람의 무기력도 나랑 동일할 거다, 이렇게 일반화를 시켜버리면 존재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동기가 개인마다 좀 다 다를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식별을 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생명 질서 안에서의 어떤 관점은 모든 사람한테 적용되니까 이제 일반화해도 돼요. 일반화라는 말이 좀 안 맞는데, 이거 뭐라고 하지? 일반화가 아니라 보편. 이거는 보편적인 관점이기 때문에 이건 보편적으로 적용을 해도 돼요. 일반화라는 거는 어떤 작은 집단이나 개인의 어떤 관점을 가지고 그렇게 모든 걸 본다는 거거든요. 일반화라는 거. 근데 보편화는 좀 달라요. 보편화는 좀 더 본질적인 거예요. 일반화하고 일반성하고 보편성을 우리가 좀 구별을 해서 인식을 해야 돼요. 보편적인 것은 우주 질서, 자연 질서, 생명 질서, 이런 살아있는 모든 존재자들,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이나 식물, 모든 이제 살아있는 모든 존재자들한테 적용하는 그런 질서들은 이제 보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 적용을 해도 뭔가 거스릴 게 없어요. 질서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일반화는
작은 집단에서는 이 질서가 그 집단을 유지하는 데는 그게 맞지만 다른 집단에 그걸 동일하게 갖다 놓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관점으로 보고 이러면은 안 맞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일반화 이런 게 일반화인 거죠. 예. 우리 집단에서는 이게 맞지만 다른 집단에 가면 안 맞아요. 예를 들면 나는 산골에 살아. 그러니까 산골에 살 때 이 산골 사람들이 갖는 일반적인 인식 패턴을 가지고 저기 바닷가에 갔어. 바닷가에 가서 바닷가에 사는 공동체나 그 사람들한테 산골에 살았던 어떤 삶의 가치들을 적용하려면 뭔가 이렇게 안 맞는 부분이 있겠죠. 왜냐하면 환경이 다르니까. 이런 일반화는 거의 환경에서 오는 것들이 많거든요. 하나의 집단도 집단이 가진 환경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여기서 보는 세션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의 고유한 인생사에서 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존재를 이해하는데 아주 깊은 관점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근데 그분의 인생사에서 오는 것들인 거죠. 예. 근데 이게 나하고 동일한 어떤 거는 굉장히 나한테 많이 와닿고 이분 작업에서 굉장히 내 아픔들이 녹아나는 그런 경험들을 하세요. 근데 또 다른 사람 세션, 또 동일한 무기력인데 다른 사람 세션에서는 와닿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건 저건 무기력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화시키기보다는 고유성, 고유가 한 존재의 운명적인 고유성을 생각하시고 우리가 그 훈련을 해야 존중감을 개발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 자신에 대한 존중감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삶에 대한 존중감 이런 게 그 고유함에 대한 인식이 생겨야 그게 안에서 그런 감각이 개발이 돼요. 이게 이제 부모한테 적용이 가능해요. 문 선생님 사례에서 지금 우리 모두 뭐 여기서 자유롭지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다 이제 고생하시고 이제 어려운 시대에 태어나셔가지고 어렵게 생존해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안에 트라우마들도 있고 해소되지 않은 어떤 미해결 과제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인생사에서 자기가 통과해야 될 관문들, 과업들이 부모님들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어쨌든 이제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남자분들도 이제 마찬가지지만 하여튼 교육 기회가 여성들은 더 없었죠. 한글 모르는 노인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배울 수 있는 자원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어떤 해결되지 않은 통과하지 못한 가업들이 자기 까르마로 그냥 누적되어 있고 이것들의 불편감을 자녀를 통해서 해소하려고 하는 그런 충동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장애 그대로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는 너무 가슴이 아프죠. 부모님이 행복하길 바라는데 그런 과업들이 통과해야 행복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체해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안에. 그러니까 내 힘으로 내가 직면해서 내가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런 배움의 기회라든가 기술적인 부분들을 배울 기회가 없으셔서 우리 부모님들은 그걸 체한 상태로 안고 사시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이제 말로 행동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배운 사랑의 질서들을 부모님에게 지금 문 선생님처럼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부모님들도 깨닫습니다. 저는 세션은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해드려요. 그러면 우리 엄마 같은 경우는 우리 아버지는 울어요. 저희 아버지는 우울증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그렇게 우시더라고요. 노년에 제가 이런 공부를 하면서 이제 배웠던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아버지는 반성을 하면서 우세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잘못했던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세요. 왜냐하면 그 결과값이 내 인생이 그대로 드러났었거든요. 불행으로. 근데 저희 엄마는 눈알이 계속 돌아다녀요. 저를 안 보고 도망다녀요. 눈알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래서 이런 공부를 하면서 이제 엄마가 엄마는 정신적인 충격이 참 많았나 보다. 그리고 내가 이제 목격한 것도 있고 어릴 때 아버지가 연탄집게로 저희 엄마를 때려가지고 저희 엄마가 온몸이 보라색으로 멍든 걸 내가 봤거든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이렇게 도망갔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하여튼 9살 무렵 그때 있었던 일인데 저도 그게 기억이 나요.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우리 집으로 왔었거든. 그러니까 저희 엄마는 이제 결혼 생활에서 저희 아버지가 일상적으로 폭력을 쓴 건 아니었는데 그렇게 한 번씩 눈이 돌아가서 폭력을 쓴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폭력이 누구를 대상으로 폭력을 썼겠어요. 가족 내 폭력이지. 그래서 이 우리나라의 그 가족 폭력들을 사실 그거를 잘 봐야 돼요. 그리고 그냥 놔두면 안 돼요. 어쨌든 그게 거의 전쟁 트라우마나 이제 우리 사회의 빅트라우마랑 관계가 있어요. 저희 집 아버지 쪽도 전쟁 트라우마가 있는 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너무 생생하게 기억을 해요. 전쟁터가 연상이 되고 이 에너지가 도대체 뭘까 이런 생각은 너무나 스산한 에너지가 그 마당을 감싸고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내가 지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지각을 하게 되면 이게 어떤 트라우마의 재현이구나라는 거를 내가 인식을 할 수가 있어요. 이 훈련을 하면 그게 돼요. 왜냐하면 지금 보신 것처럼 계속 형태장이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형태장이에요. 아버지가 그 연탄집게 그 쇠거든요. 쇠로 엄마를 두들겨 팰 때 그 폭력장 자체가 하나의 전쟁터였거든요. 그 스산한 에너지가 그 여기 가족 세우기 할 때 형태장에서 나오는 에너지하고 동일하거든요. 이게 사람의 의식이 그쪽으로 간 거예요. 전쟁 상황으로 갔을 때 나오는 에너지장이고 그게 이제 폭력으로 드러나고. 그래서 사람의 의식작용과 이 삶에서 일어나는 어떤 현상적인 것이 이런 식으로 연결된다는 걸 우리가 학습을 하게 되면 내가 내 삶에서 일어나는 어떤 에너지장에 대해서 내가 깨어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너무너무 그게 이건 뭘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게 이제 태극기 휘날리며라는 영화를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거기 태극기 저는 영화도 좋아해요. 왜냐면 영화는 형태장을 옮겨놓은 거거든요. 시간이 없어서 영화를 못 보는데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봐야 돼요. 이게 물론 이 큰 테레비 켜놓고 봐도 되긴 하는데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면 그거를 이제 모든 감각을 총동원해서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깨어있는 그거를 연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태극기 휘날리며라는 영화를 옛날에 봤는데 그게 전쟁 영화잖아요. 그 9살에 경험했던 그 폭력장이 그 태극기 휘날리며의 전쟁 씬에서 그대로 동일한 이제 파동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에 이제 말려들지 않는 감각이 자기한테 있어야 돼요. 말려들지 않으면서 깨어있는. 그래서 일상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그 에너지장에 대해서 깨어있으면서 그런 것들을 내 영적인 성장의 자원을 쓸 수 있다.
일상 저는 이제 그렇게 지내고 있고, 그래서 이 형태장에서 경험하는 에너지장은 이제 좀 깨어 있으면서 경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족세력인 형태장이 있고 이 형태장이 일상에서도 계속 재현되고 있어요. 그거를 배우셔야 돼요.